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계 2세 사라 김앤더슨입니다. UC 데이버스 농업경제학과에서 만난 마이클과 결혼하면서 몬태나 앤더슨 농장의 며느리가 되었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자란 제가 이곳에 거친 날씨와 고립된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300년 된 참나무는 앤더슨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나무 아래서 결혼식도 올리셨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올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그 단단했던 나무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302번 송아지가 위험합니다. 마이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도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302번은 특별한 송아지였어요. 우리 딸 에밀리가 태어난 날 함께 태어나 럭키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에밀리는 매일 아침 럭키에게 먹이를 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 럭키가 아픈 거예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농장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졌죠. 매주 찾아오는 세인트 리버 매수 담당자의 제안을 시아버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점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3대째 이어온 농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울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40년간 이 농장을 지켜오신 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그날 밤 한국에 계신 외삼촌과 통화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렇게 추운데 군고구마는 언제 구워요?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어릴 때 겨울이면 서울 할머니 댁에 가곤 했어요. 한옥집이었는데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서면 바닥이 따뜻해서 발끝이 저절로 녹아들었죠. 온돌방에 들어가면 엄마는 늘 양말 벗고 발부터 녹여라 하셨고 저는 뜨끈한 바닥에 누워 딱딱한 연탄 냄새를 맡으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온기가 발에서부터 몸으로 퍼지면서 겨울이지만 언제나 포근했어요. 아침이면 이불 속이 따뜻한 채로 깨어났고 일어나기 싫어 바닥에 배를 깔고 뒹굴었죠. 아버지는 밤새 불을 지피셨고 덕분에 한겨울에도 집안은 훈훈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도 바닥이 뜨끈하니 집안 전체가 아늑했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온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몬태나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 농장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이는 따뜻한 기억이었죠. 우리 농장에도 이런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온돌이 우리가 찾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길거리마다 풍기던 군고구마 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헛간 난로에서 구워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관심을 보이셨죠.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군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달콤한 고구마 향이 차가운 농장을 가득 채웠죠. 시아버지께서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삼촌과 통화하면서 온돌 이야기를 꺼내기 전 저는 우리 가족에게 한국의 겨울 문화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장을 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마이클과 부엌에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쌍화차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한국에 계신 외삼촌이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이틀 전 몰래 시아버지께 한 잔 드렸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셨어요. 이게 무슨 차라고 했지? 몸이 따뜻해지는데. 시아버지의 관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저녁 찾아뵐 때마다 다른 차를 가져다 드렸죠.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어느 날은 수정과도 만들어 드렸더니 의외로 시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사라, 이 수정과 또 만들어줄 수 있나? 처음으로 시아버지께서 먼저 요청하신 거였어요. 계피와 생강의 향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수정과는 시아버지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헛간 한쪽을 이용해볼까요? 마이클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찜질방 같은 공간을 만들자고요. 한국의 찜질방처럼 돌을 달궈 열기를 오래 보관하는 방식이었죠. 더불어 허브 찜질팩과 황토패드도 같이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조심스레 한국의 전통 치유법을 소개했습니다. 쑥과 당귀를 우려낸 찜질팩을 만들어 드렸더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는 하룻밤 만에 효과를 보셨다며 좋아하셨죠. 아버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온돌과 찜질방의 원리를 설명드리며 우리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냈어요. 바닥을 데우면 공간 전체가 따뜻해지고 열도 오래가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어요.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큰 관심을 보이셨죠.
난방비 절감과 가축들의 건강 개선. 이미 효과를 보신 쌍화차와 찜질팩도 한몫했을 거예요. 사라, 외삼촌이 오신다고?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작은 변화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끓여드린 쌍화차, 헛간에서 구운 군고구마의 달콤한 향, 찜질용 황토패드로 허리 통증이 나아진 시어머니의 증언까지. 외삼촌은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겨울나기 도구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옥찜질기, 허브 찜질팩, 황토블록은 물론이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방 재료들도 있었죠. 이웃들과 나누라며 보내주신 겨울 간식 재료들도 한 보따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특히 전통 맥반석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여러 질문을 하셨죠. 이 돌을 데우면 열이 오래 가는 건가? 외삼촌은 맥반석의 특성을 설명하시며 이를 활용한 축사 시스템을 제안하셨습니다.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벽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더불어 한약재를 우려낸 물을 가습기처럼 사용하면 소들의 호흡기 건강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소금방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만든 간단한 소금 찜질팩으로 어깨 결림이 나아지신 후로 한국의 전통 치유법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에밀리는 처음 보는 이것저것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저도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손수 빚어주시던 약과 식혜의 달콤한 향, 군고구마를 나눠 먹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 시범용으로 가져오신 전통 온열 매트는 즉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알아누웠던 럭키가 편안하게 쉬더니 며칠 만에 건강을 되찾았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헛간 한켠에 마련된 임시 찜질 공간에 모였습니다. 군고구마를 구우며 수정가를 나누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죠.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말한 정이란 거니? 맞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그리워하던 한국의 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마이클의 기쁜 소식에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헛간을 개조하는 동안 한쪽에는 작은 힐링 공간도 만들기로 했죠. 시어머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라, 여기다 온돌마루를 깔고 저쪽에는 찜질방도 만들면 어떨까? 직원들이 쉴 수 있게. 시어머니의 제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황토로 벽을 바르고 맥반석 방도 만들자고 하셨죠. 이제는 한국의 전통 치유법에 완전히 매료되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허브티 바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쌍화차, 생강차, 대추차. 매일 다른 차를 준비했죠. 시아버지는 특히 수정과를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수 계피를 고르실 정도예요.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마이클과 시아버지는 온돌 설치에 집중하시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휴게 공간을 꾸몄죠. 엄마, 이게 뭐예요? 호기심 많은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숯에서 무언가를 다리고 있었거든요. 쑥과 당귀를 우려내는 거야. 이걸로 특별한 찜질팩을 만들 거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제 작업을 구경했습니다. 에밀리는 메모까지 하면서 배우겠다고 했고 제이크는 숙제 저음을 듣겠다고 나섰죠. 드디어 첫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온돌 바닥과 황토벽이 있는 따뜻한 휴게실, 맥반석방, 그리고 작은 허브티 코너까지. 한쪽에는 군고구마를 굽는 화덕도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첫 손님이 되셨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황토방에서 1시간을 보내시고는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피로가 풀리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찜질방이란 거구나. 입소문이 나면서 이웃 농장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일과 후에 이곳에서 피로를 푸는 것을 일가로 삼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죠. 특히 주말 오후가 가장 북적였습니다. 군고구마 굽는 향기에 이끌려온 이웃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한국의 정이 이곳 몬테나에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김사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수의사의 말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송아지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마침 저는 동지를 맞아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죠? 달콤한 게. 수의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부엌 한켠에서는 방금 구운 군고구마가 식혀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시어머니께서 호떡을 부치고 계셨거든요. 체중이 15% 증가했어요, 어머님. 저는 신이 나서 시어머니께 기록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송아지들이 더 이상 추위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 거죠. 맥반석 방에서 치료받은 소들은 특히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머, 럭키 봐요.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졌네. 에밀리가 젖병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럭키는 이제 매일 아침 에밀리와 함께 뛰어다닐 정도로 활기찼죠. 시아버지께서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난방비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사실에 특히 기뻐하셨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가축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몬테나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송아지들의 폐렴 발생률이 높았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새끼를 잃는 일이 잦았어요. 하지만 축사 바닥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 후 송아지들의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졌고 폐렴 발생률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럭키처럼 한데 위독했던 송아지들이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온돌이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젖소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추위로 인해 에너지를 소비하던 가축들이 더 이상 체온 유지에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되자 우유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의 품질도 향상되었죠. 유지방 함량이 높아졌고 고소한 풍미가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축사와 거주 공간을 난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달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어요. 전기와 프로판가스를 이용한 난방은 비용 부담이 컸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죠. 하지만 온도를 적용한 이후 열이 바닥에 저장되면서 에너지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난방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온돌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황토벽과 맥반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황토는 습도를 조절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고 맥반석은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추가 난방 없이도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어요.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난방 방식 덕분에 우리 농장은 지역 내에서 친환경 스마트 농장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장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돌과 찜질방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웃 농장주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연 미국에서 한국식 온돌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특히 찜질방을 처음 경험한 이웃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피로가 풀리는 기분을 만끽하며 감탄했어요. 살아,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한국식 찜질방이야. 왜 우리는 이제야 이런 걸 알게 된 거지? 가족 단위로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찜질방이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죠. 군고구마 굽는 화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수정과와 생강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다른 한국 간식을 준비하시는 걸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찜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내가 해준 그 쫄깃한 약과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니?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따라다니며 한국 간식 만드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반죽은 얼마나 치대야 하지? 호떡 속에 넣는 설탕은 그냥 흑설탕이면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배웠던 방식대로 설명해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약과의 반죽 비율, 찹쌀떡의 쫄깃함을 결정하는 찹쌀과 물의 비율까지 꼼꼼히 적어 내려가셨으며 진지하게 임하셨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드시려고 배우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간식 클래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첫 번째 간식 클래스는 찜질방 한편에서 조촐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한 이웃들만 와서 구경하셨는데 군고구마를 굽던 화덕 옆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호떡을 부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간식 클래스는 매주 주말이면 열리는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찹쌀떡을 빚고 약과를 튀기고 달콤한 수정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시어머니는 매주 새로운 간식을 연구하셨고 꽝과 강정, 식혜, 인절미까지. 한국의 전통 간식들이 몬테나 작은 마을의 사랑방에서 재현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낯설어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반죽을 빚고 튀기는 일이 익숙하게 보이셨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와서 반죽을 만지고 호떡을 뒤집으며 즐거워했죠. 할머니, 다음 주엔 붕어빵도 만들어봐요. 아이들의 요청에 시어머니는 또 다른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한국 간식 클래스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되었다. 한국식 온돌 찜질방과 함께 이곳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한국의 맛과 정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도 새로운 간식을 연구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가끔은 저보다 더 깊이 한국 간식에 대해 연구하시는 것 같아 놀랍기까지 했어요. 살아, 내가 말한 쑥떡 그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맛과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 작은 클래스는 이제 우리 농장의 또 다른 자랑이 되었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거 만들어요? 오늘은 수정과랑 약과를 준비했지. 내 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시는 거야. 찜질방 한켠에서는 항상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군고구마 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이 맛에 푹 빠졌죠. 사라, 내 외삼촌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싶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집세기로 유명하신 분이 직접 외삼촌께 감사 인사를 하시겠다니. 한국의 전통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경제적인 변화도 눈부셨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가축 생산량 증가는 당연히 수익 증가로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농장이 웰빙 농장으로 알려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이 코리아 웰리스 밀크라는 브랜드로 알려지면서 지역 마트뿐만 아니라 대형 체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기농 인증과 함께 온돌 시스템으로 가축이 자란 건강한 환경이 강조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찜질방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온돌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단순히 유제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온돌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직접 황토를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보, 6번 축사도 바꿔볼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젖소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농장이 아닌 온기가 가득한 힐링팜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 큰일 났어요. 한밤중에 울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이웃 농장 톰 아저씨가 찾아오셨더군요. 한밤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송아지 3마리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헛간으로 옮기시죠. 지금 찜질방도 데워져 있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급히 송아지들을 옮기는 동안 저는 한약재를 우려낸 찜질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온돌 헛간은 10마리의 송아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수정과라도 한잔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톰 아저씨를 찜질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대접이 자연스러워지셨나 봅니다.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따뜻한 차를 내오시곤 하셨죠. 이게 정말 바닥을 데우는 거요? 며칠 뒤 찾아오신 톰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송아지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죠.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더욱 놀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수백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냈어요. 온기가 바닥에서부터 골고루 퍼지니까 사람도 동물도 더 건강해진답니다. 톰 아저씨는 특히 한약재 찜질방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찜질방에서 1시간을 보내신 후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신나서 들어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농장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한국의 전통 지혜로 부활한 농장이라는 제목으로요.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럭키를 특별히 예쁘게 꾸미겠다고 했고 제이크는 카메라 앞에서 할 말을 연습한다며 바빴죠. 시어머니는 방송국 사람들에게 대접할 한국 간식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셨습니다. 어머님, 호떡이랑 군고구마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나도 이제 자신 있어. 내가 만든 호떡 맛이 어떤지 평가해보렴.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따뜻함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온기였으니까요. 앤더슨 농장의 기적, 그 뒤에는 한국계 며느리가 있었다. 지역 방송이 나간 후 농업협동조합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송아지들의 생존율이 95%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였죠. 처음으로 제가 이 변화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 당신의 문화적 배경이 이 혁신을 가져왔군요. 저는 막 손님들을 위한 약과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수정과를 대접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온돌 시스템을 설명하고 계셨죠. 아버님,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맨해튼의 유명 건설회사 대표가 우리 농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고급 주택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죠. 찜질방 문화를 프리미엄 스파 시설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난방비를 50% 절약할 수 있다. 뉴욕의 건설사 대표들은 우리 농장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황토와 맥반석을 활용한 치유 공간에 매료되었죠. 엄마, 우리 찜질방이 유명해졌어요. 에밀리의 말처럼 이제 우리 농장은 단순한 낙농장이 아닌 힐링팜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겨울 간식을 즐기는 공간이 된 거예요. 세인트 리버에서도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농장을 사들이려 했던 대기업이 이번에는 기술 제휴를 요청해온 거죠. 우리의 한국식 웰리스 시스템을 다른 농장들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농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미국 농가의 새로운 희망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이제 한국 간식 만들기 교실을 여시겠다고 합니다. 이웃 농장 주부들이 너무 배우고 싶다고 조르셨다네요. 매주 토요일이면 군고구마 호떡 약과 만들기 수업이 열린답니다. 농장에 한국 문화가 뿌리내린 과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의 전통 지혜가 이제는 우리 농장의 생명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 방식을 넘어 농장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혁신이 되었죠. 시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때는 외국 문화를 완강히 거부하시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한국 전통 문화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되셨거든요. 직접 수정가를 만들고 맥반석의 특성에 대해 이웃 농부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은 마치 평생 알고 계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농장의 경제적 성과는 정말 놀라웠죠. 난방비는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송아지들의 생존율은 95%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온돌 시스템 설치를 직접 주도하고 한국 전통의학과 치유 방식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죠. 에밀리와 제이크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외할머니가 보내준 전통 의상을 입고 놀기도 했어요. 농장은 이제 K-웰리스 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장으로 바뀌었어요. 맨해튼의 유명 건설회사들이 농장을 방문해 온돌 시스템과 찜질방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고 세인트 리버 대기업은 기술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왔어요.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겨울 간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시어머니의 한국 간식 만들기 교실은 정말 인기가 많아서 매주 토요일이면 이웃 농장 주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농업협동조합 회장은 우리의 혁신을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전통 지혜가 미국 농가의 새로운 희망이 된 거죠. 제 문화적 배경이 가져온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치유의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가족 간의 유대감이었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죠. 시아버지가 외삼촌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농장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그 자체예요. 겨울의 혹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도전이 되었고 추위는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더 큰 관심을 불러왔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한 기자가 우리 농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어떻게 미국 농가를 변화시켰는지 취재하고 싶어 했죠. 취재 후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스크린에 우리 농장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식 온돌 난방으로 완성된 프리미엄 라이프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국의 전통 온돌이 현대 농업과 접목되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미국 전역의 농장주들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리고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한국식 온돌과 찜질방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온돌과 찜질방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제가 늘 말하듯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찾은 해답이 우리 삶을 가장 가깝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는 우리에게 단순한 생존 방법을 넘어 삶의 철학, 치유의 방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살아 우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제 마음도 그랬죠. 우리는 단순히 농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우리 가족과 농장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한가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